뉴스앤뮤직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기 인천 지역 소식을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황 부장의 경인 뉴스 속으로 오늘도 경인일보 황성규 사회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첫 소식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? 네, 첫 번째 소식은 계엄에 탄핵에 기부마저 꽁꽁입니다. 이 연말 연시하면 좀 이렇게 훈훈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 여파로 온 나라 전체가 혼돈에 휩싸이면서 네.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잃게 된 것 같습니다. 오늘이 벌써 그 18일이잖아요. 네. 12월이 언제 이렇게 휙 지나갔나 싶을 정도니까요. 2024 진짜 빠르게 가고 있는데 12월은 빨랐어요. 특히나 지금 벌써 18일이라고? 막 이런 생각이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또 지나가다 보면은 12월 31일 되겠죠. 이러고 한 해 지나가고 한 살 더 먹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좀 이렇게 좋았던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는 좀 그런 연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이게 진영 논리로 서로 다투고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TV 막 켜면 정치 얘기 뭐 올해는 뭔가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이 피로감만 더 네. 쌓이는 좀 그런 연말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연말이 좀 따뜻하고 훈훈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.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특히 이쯤 되면 우리가 길거리 이렇게 가면은 예쁜 트리도 보지만 네. 그 앞에서 자선냄비 앞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그렇죠. 이렇게 종 흔들면서 이런 것들 보고요. 그 종소리 들으면서 또 사랑의 열매 같은 거 배지도 달고 또 요즘은 예전에 보니까 그 구세군 냄비 거기에 그 교통카드 딱 찍어가지고 기부할 수 있게 예전에는 현금을 넣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로 바뀌어서 현금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했는데 이게 나라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요. 조금 보기가 어렵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게 이런 모금 활동, 기부 활동 이런 데에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 국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그 앞서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던 그 극심했던 혼란은 좀 잠시 줄고 네. 나름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이긴 해요. 그런데 아직도 그 이전처럼 회복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남았다고 보거든요. 네. 이런 불안한 상황이 가시지 않은 데다가 또 계엄 여파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면서 이 사실상 기부 이쪽 분야에도 좀 데미지가 네. 있는 편입니다. 이 뭐 구세군이나 사랑의 열매 뭐 이렇게 연말연시에 기부를 독려하고 있는 단체들의 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경기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요. 또 큰 이슈에 묻혀서 이런 기부 뭐 이웃을 돌아보자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관심사 이런 쪽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. 우리 가족 먼저 챙기기 되다 보니까 기부가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지난 1년간 기부 경험이 있다. 이렇게 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9년 25.6%에서 2021년 21.6%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23.7%로 소폭 상승했습니다. 이 중간에 감소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. 이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부 단체, 이 모금 단체들이 좀 목표치도 높게 세우고 기대치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계엄과 이 탄핵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된 겁니다. 그 실제 경기 사랑의 열매가 지난 이번 달 1일부터 11일까지의 모금액이 32억 원 정도였는데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% 수준에 그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기부 금액이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서 목이 메이신 것 같습니다. 우리 황 예, 부장님. 너무 네. 가슴이 아파서. 네. 이게 같은 기간 대비 50% 수준으로 줄었다 하면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. 반절 정도. 네. 이렇게나 기부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요.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, 타격이 클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, 사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모금 단체들뿐 아니라 이 지역 내 각종 후원 단체들도 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 따르면 이 전국의 연탄은행이
지난 11월 한 달간 후원한 연탄이 음. 약 46만 장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보면 77만 장이었거든요. 네. 한 31만 장 정도 감소했는데 어. 이게 지난달이면은 이 계엄 탄핵 정국 이전이었음에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 연탄 나눔이 좀 더 네.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음. 있습니다. 그 실제로 한 연탄은행 관계자는 이 최근 몇 년간 불경기로 후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이 계엄 사태 이후로는 거의 후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이 더군다나 올해 좀 연탄 가격도 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후원은 오히려 또 감소해서 이 기존에 비해 지급되는 연탄의 양이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연탄이요. 우리가 그냥 뭐 즐길 때, 놀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생활 필수품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연탄 떼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필요한 그런 거. 아무래도 겨울철 추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한 건데 많이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. 그분들 특히나. 네, 이 연탄도 연탄인데요. 이 또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김치잖아요. 네. 요맘때면 김장 봉사가 참 많아요. 그런데 올해는 이 기부금이 부족해서 이거마저도 좀 원활하지가 않다고 합니다. 원래 그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겨울에는 딱 광에다가 연탄, 그다음에 김치똑 이렇게 다 김장해가지고 넣어놔야지 이렇게 겨울 준비 다 끝냈다 든든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속상하고요. 하루빨리 후원, 기부 분야 여기도 좀 안정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이 후원 단체들은 이 지금의 이 분위기가 연말을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보통 개인 기부보다는 아무래도 이 뭐 기업들의 기부가 양이 네. 훨씬 크잖아요. 그런데 이 기업들의 기부 관련 예산이 보통 연초에 이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불안정한 이 현 시국의 여파가 행여 이제 내년 예산 책정 때 이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렇게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요. 이 기부와 후원이 줄어서 이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게 되는 뭐 이런 구조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그런 상황까지도 좀 대비한 이 공공복지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걸로 지금처럼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주변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좀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하잖아요. 아무쪼록 이제 남은 연말 훈훈하고 따뜻한 일들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? 네,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집 나간 테이저건입니다. 테이저건 이거는 그 경찰들이요 상대방 제압할 때 쓰는 그 전기총 그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이거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건데 이 테이저건이 왜 집을 나갔대요? 그 지난 12일 이 새벽 5시 반쯤이었는데요. 그 수원 권성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네. 이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뭐 네. 보호 조치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지구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네. 복귀하고 보니 이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이 사라진 겁니다. 이거 어떻게 사라졌을까? 이게 누가 훔쳐가지 않은 이상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진짜 총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전기총이 테이저건도 위험한 장비잖아요. 상대방을 그럼요. 제압하기 위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네. 이거 왜 사라졌을까요? 이 테이저건이라는 게 이 방아쇠를 당기면 두 개의 이 전극 심이 꽂힌 카트리지가 발사가 돼요. 그래서 네. 상대방을 이제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장비인데 어. 이 경찰관이 출동 당시에 가지고 나갔던 테이저건을 복귀하는 길에 실수로 흘린 겁니다. 이 순찰차에 딱 타던 중에 이 조끼에 부착돼 있던 테이저건을 이 총 집재로 이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. 이 테이저건은 이 신형 기기라고 해요. 이 두 발 연속으로 네. 발사가 가능한 이 테이저 7이라는 기종인데 이 기종은 이제 지난 6월에 이 치안 좀 수요가 많은 뭐 수원 남부경찰서나 뭐 부천 원미서, 안산 단원서 등등 이제 도내 7곳에 보급이 됐고 지난 9월부터 현장 사용이 좀 본격화가 됐습니다. 근데 이걸 떨어뜨리고 온 거죠. 이후에 경찰관들이 근무를 교대할 때 이제 테이저건도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때 없어진 걸 알게 된 겁니다. 원래 그 총기 뭐 보관하고 뭐 네. 이런 것들 장부 뭐 이렇게 쓰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인수인계할 때도 테이저건도 이제 상대
이제 다음 근무하시는 분한테 바로 네. 이렇게 인계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거네요. 네네. 거기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? 그거는 찾았을까요? 네, 뭐 일단 총은 찾았습니다. 이제 네. 경찰은 그 잃어버린 걸 확인한 직후부터 네. 이제 그 관제센터 CCTV 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는데 이 테이저건을 분실한 장소 인근에서 그 폐지를 수거하던 노인이 이 주워간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분이 이 계속 움직이신 거죠. 이제 수원을 넘어서 또 화성으로 옮기고 계속 옮겨 다니는 탓에 이 찾는데 좀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 그 분실된 지 18시간 만인 그 13일 네. 오후 11시 55분쯤에 이분을 찾은 겁니다. 네. 근데 이 찾은 장소가 이 처음에 테이저건을 주운 위치에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진 오산에서 발견이 됐어요. 이분이 좀 뭐 마땅한 주거지가 없이 좀 떠돌아다니는 분이라 이동이 길어진 것으로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여기 이 오산까지도 계속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뭐 18시간 만에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 오산까지 이게 갔다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요. 그러면 그 오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혹시 뭐 발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위험한 일들은 없었던 거겠죠? 네, 뭐 다행히도 회수한 테이저건은 이 분실 당시의 상태 네. 그대로였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도 이제 경찰은 이 테이저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습득한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네. 적용해서 이 노인을 일단 입건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네. 이분은 그냥 떨어져 있길래 주웠을 뿐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? 아니 인수인계 할 때 이제 알아챘다고 예. 하니까요.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잃어버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못 알아차리지 못하셨나?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어쩌다 이렇게 했을까요? 잃어버리셨을까요? 네, 뭐 그 해당 경찰관의 입장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뭐 이번 일과 관련해서 그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이 테이저건을 보관하는 이 총집의 네. 고정 장치를 조금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테이저건 총집이 이제 그 똑딱이 단추로 네. 이 조끼에 고정을 하는 식의 형태인데 이 탈부착을 반복하다 보면 이 단추가 조금씩 헐거워진다는 거예요. 특히 이제 겉옷이 겨울철에는 겉옷이 두꺼운 걸 입는데 이 총집이 흘러내리는 걸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다. 네. 이렇게 좀 현장에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참에 좀 총집이 강력한 부착 장치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.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뭔가 조금 이제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 뭐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 있으면 보완하는 거 좋겠네요. 근데 이게 잘못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그렇죠.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서 다행이긴 하지만요.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안전 교육을 특히 받지 않은 일반인이 만약에 테이저건을 네.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. 이번처럼 경찰이 분실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요. 이 평소에 좀 테이저건에 관한 훈련이나 좀 매뉴얼 이런 것들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번처럼 분실하는 일도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인일보 황성규 기자와 함께한 황 부장의 경인뉴스 속으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